시사 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프랑스의 퐁피두 센터, 유럽 최고의 현대미술 복합 공간이죠. 오늘은 이 퐁피두 센터 관련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정은조 기자, 앞에 영상 보니까 퐁피두 센터에 우리나라 분관 설치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977년 문을 연 프랑스 퐁피두 센터는 유럽 최고의 현대미술 컬렉션을 자랑합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미술관입니다. 그런데 대략 6, 7년 전부터 이 퐁피두 센터 분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부산시도 올해 1월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세계적인 미술관이 우리 부산에 유치된다고 하면은 환영할 만한 일 아닌가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게 좀 이상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만도 퐁피두를 유치하겠다, 또는 아예 내년에 들어선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퐁피두 센터의 한국 분관 아직은 없습니다. 프랑스 퐁피두 센터는 자신들을 피카소와 샤갈 등 20세기와 21세기 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파리에서 꼭 방문해야 할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작품만 10만 점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 두 곳 중 한 곳이라고 자랑합니다. 이처럼 프랑스가 전 세계에 자랑하는 퐁피두 센터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19년 11월 중국 상하이의 분관을 개관했습니다. 상하이시가 예술특구로 조성한 웨스트번드에 위치한 퐁피두 센터 상하이 분관 개관식에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Je vais vous le dire, il y a quelque chose d'extrêmement émouvant à inaugurer un tel lieu pour un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arce que ce n'est pas une chose commune, et c'est la première fois qu'un grand musée international ouvre ses portes ici en Chine et donne à voir parmi les plus belles œuvres du XXe siècle. 퐁피두 센터는 이보다 앞서 피카소의 고향인 스페인 말라가와 벨기에 브뤼셀에도 해외 분관을 열었습니다. 북미 지역 최초로 미국 뉴저지주에도 분관 설립이 추진 중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도 지난해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우리나라입니다. 퐁피두 센터의 한국 분관 관련 보도가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2015년 무렵부터입니다. 퐁피두 센터가 서울에 들어온다. 퐁피두 센터가 내년 3월 서울의 분관 퐁피두 센터 서울을 연다. 모두 서울 분관 개관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퐁피두 분관 건립이 추진된다는 소식은 해외 언론 매체에도 등장합니다. 영국의 예술 전문 매체인 아트 뉴스페이퍼는 2015년 퐁피두 센터가 한국과 중국의 팝업 브랜치, 즉 일정 기간 운영하는 분관을 열 계획이라는 보도를 실었고, 5년 뒤인 2020년에는 퐁피두가 코로나 위기 이전 서울에 분관을 세우는 계약을 맺으려 했다는 구체적인 기사를 다루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인천공항공사가 퐁피두 분관을 유치하겠다며 운을 띄웠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지난해 4월 보도자료입니다. 프랑스 측과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퐁피두 같은 명성 높은 미술관 유치 등의 중장기 플랜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미술관 유치를 위한 작업들이 진행 중이신 거는 맞죠? 네, 그건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 부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보도자료가 나온 지 넉 달 뒤인 지난해 8월에는 인천공항공사가 퐁피두를 비롯한 프랑스 유명 미술관 유치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가 이어집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인천공항공사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공식 답변입니다. 용역을 발주한 건 맞지만 특정 미술관, 특정 국가의 미술관을 염두에 둔 게 아닌
인천공항 미술관 조성의 당위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다. 전 세계 미술관이 검토 대상이며 해외 미술관 분관 유치 역시 기본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옵션일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그 프랑스 미술관 분관 유치를 처음에 검토를 한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금액이나 이런 게 워낙에 커가지고 지금은 프랑스만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고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제로 베이스에서 어떤 미술관 분관 유치할 건지.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를 추진한다는 초기 입장에서 이후 인천공항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뀐 건데, 이유는 결국 유치 비용 문제가 가장 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서울과 인천, 미국 뉴저지 등에서 퐁피두 유치가 임박했거나 유치에 적극 나선 것처럼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실현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도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부산시가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를 공식화한 건 지난 1월입니다. 박형준 시장이 파리 퐁피두 센터를 직접 방문해 부산 분관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오는 5월에는 퐁피두 센터 관장이 부산을 방문해 실무 협상을 이어나가고, 분관 개관에 앞서 매년 부산에서 마티스, 피카소의 작품 등 퐁피두 센터 소장품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는 게 당시 부산시 발표였습니다. 교류전을 먼저 하자. 그래서 퐁피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작가의 유명 작가의 작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브랑쿠스나 마티스, 피카소의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기획 전시할 수 있는 걸 협의해 나가자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퐁피두 센터 부산 분관 부지로는 북항을 제안했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에 퐁피두 센터 국내 분관이 들어선다는 설만이 있었고, 또 지금 보니까 인천공항공사도 입장이 좀 바뀐 것 같고, 뭐 분명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 네, 일단 7, 8년 전 퐁피두 서울 분관 유치건은 부산처럼 서울시가 나선 건 아닙니다. 민간 차원에서 국내 대기업과 함께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인천공항은 보신 대로 당초 입장에서 변화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 퐁피두 센터의 그 분관 설치가 사실 보면은 만만찮은 작업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대통령이 분관 개관식에 참여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유치 비용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현대 미술사에 등장하는 세계적인 작품들을 보유한 미술관인 만큼 분관 설립 결정 역시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100억 원이 훌쩍 넘는 운영 예산이 해마다 투입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이든 지자체 차원이든 쉽게 결정할 그럴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는 박형준 시장의 공약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북항에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려다 좌절되기도 했는데,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겠다고 한 곳도 퐁피두 측에 제안한 북항입니다. 세계적인 미술관들 중 퐁피두로 결정한 건 퐁피두의 해외 분관 정책과 유명세 때문이라며 이달 중 기본 구상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퐁피두는 프랑스 3대 미술관 중에 하나고, 뭐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네임밸류가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프랑스는 이미 분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종 정도의 분관 정책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것보다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같이 하는 것들이 이 협상을 하는 데서 가지고 더 유리하지 않을까, 서로에게. 부산시는 아직 퐁피두 측과 원칙적인 합의만 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당초 5월로 예정됐던 퐁피두 측의 부산 현장 실사도 늦춰졌습니다. 5월 방문이라고 네. 다른 언론도 네. 그렇고 그건 일단 좀 늦춰졌. 올해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온다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6월에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레터를 바로 이렇게 6월로 방문했으면 좋겠다
레터를 이렇게 바로 전달했습니다. 로열티를 비롯해 해마다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100억 원 이상 들어갈 걸로 추산되는 예산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부산시의 설명입니다. 로열티를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이 스타디한 바로는 충분히 업세터블하다. 저희가 뭐 부담을 하고라도 이렇게 충분히 유치를 해서 우리가 애초 말씀드렸던 그런 효과를 발생시켰다면 충분히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분관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분관 건축비와 작품 운송비 등을 빼고도 해마다 전시기획비만 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계약 기간 5년 동안의 비용으로 계약을 연장할 경우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계획대로 북항에 퐁피두 센터 분관을 유치할 경우 분관 건축비 외에도 로열티, 전시 기획비, 작품 운송비, 보험료 등을 감안하면 연간 운영비만 100억 원대를 훌쩍 뛰어넘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로열티 나가고 대여료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이런 거 빼고라도 우리가 그 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하고 그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하려면 그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면 배가 된다는 거죠. 100억에서 150억 된다는 거죠. 네, 방금 우리가 본 영상에 따르면 부산 분관 설치와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예산이 만만찮다. 뭐 이게 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퐁피드와 해외 분관들의 계약 조건 그리고 운영비 등을 저희로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쪽에서 확인해 줄 이유도 없고요. 보신 것처럼 해외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한편 우리 부산에 공공미술관이 2개가 있잖아요. 그 2 미술관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만약에 퐁피두 분관이 들어온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건 좀 어떻습니까? 네, 물론 세계적인 미술관이 부산에 들어오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부산에 있는 공공미술관들은 잘 운영되고 있을까? 또 북항에 지어지고 있는 부산 오페라 하우스 건립비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가 과연 현실성 있는 도전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의문에서 이번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사구 을숙도에 위치한 부산 현대미술관입니다. 부산시가 건립한 공공미술관으로 지난 2018년 6월 문을 열었습니다. 벽면 녹화의 세계적 거장 패트릭 블랑의 작품 수직 정원으로 미술관 외벽을 꾸민 것이 개관 당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연과 뉴미디어, 인간을 주요 의제로 최근 가장 왕성하게 활동 중인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미술관보다 20년 앞선 1998년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미술문화 공간을 표방하며 부산시립미술관이 개관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 본관 건물에 더해 2015년에는 현대미술의 세계적 거장 이우환 작가의 이름을 딴 개인미술관 이우환 공관이 시립미술관 앞들에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가 제안한 부산시민공원 대신 이우환 작가가 직접 시립미술관 앞들을 전시장 입지로 정해 기본 설계에도 참여하고 작품을 기증해 생겨난 곳으로 이제 부산 시립미술관을 대표한 공간이 됐습니다. 부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미술관인 만큼 좋은 전시 기획은 물론이고 부산의 작가를 발굴하고 부산 미술사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시립미술관의 주요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된 부산 미술을 지금까지 동시대 부산 미술까지의 미술사를 체계화시켜가고 있고 다시 동시대의 부산 지역에 있는 작가 또 이제 부산에서 출생한 작가들을 연구조사 발굴해서 지원을 이어가고 있고 그런데 시립과 현대미술관
부산 공공미술관 두 곳의 올 한 해 소장품 구입비는 16억 원, 현대미술관이 11억, 시립미술관은 5억 원입니다. 시립미술관의 경우 2020년 10억 원으로 잠시 증액된 것 외에는 2019년 5억 원에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서 국립미술관 그렇게 다 작품 구입비가 여유 있는 데가 그렇게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산시립미술관도 많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주어진 예산 가지고 부산시의 부산의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미술에서 꼭 필요한 작품들을 수집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해외 유명 미술관을 유치하기 전에 부산의 공공미술관부터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것들을 접근을 하고 퐁피두 분관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동안 저는 묻고 싶은 게 부산시가 부산에 있는 문화예술기관, 특히 부산시립미술관을 적어도 세계적인 미술관은 못 되더라도 한국에서 그래도 흠가는 미술관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부산시 입장은 다릅니다. 부산의 두 미술관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과 해외 유명 미술관의 분관 유치는 동시 진행 가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산에 있는 두 미술관이 완벽해져야지 뭐 해외에 있는 분관을 유치해야 된다. 아니면 꼭 반대로 이 논리는 보다는 저는 그런 노력들은 동시에 진행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의 일관된 방침과 그다음에 의지가 좀 투영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분관의 지속 가능성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퐁피두 상하이 등 해외 분관과의 계약 기간은 주로 5년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 계약으로 하고 굉장히 연장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뭐 5년만 하고 안 할 거야. 안 돼. 우리 5년만 계약은 안 해. 우리 꼭 10년을 원해. 그런 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는 상황도 아니고 당연히 가능한 한 좋은 미술관이 왔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시점에서 뭐 5년이다, 10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좀 빠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5년 동안 있다가 없어질 거라면 또 지금 퐁피두 분관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른 도시에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다른 도시에서 더 좋은 조건이라면은 계속 그 부산의 분관을 유지시켜 줄 것인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퐁피두 분관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뿐만 아닙니다. 북항에 건설 중인 부산 오페라 하우스도 아직까지 건설비와 추후 운영비 모두 뾰족한 해법이 없습니다. 부산시는 2024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오페라 하우스 운영과 시설 관리 등을 위한 개관 준비단을 7월 발족할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까지 치솟은 건설비 중 지금까지 확보된 재원은 롯데그룹이 기부한 1,000억 원뿐입니다. 오페라 하우스가 문을 열더라도 해마다 100억 원 가까이를 공공지원금에 의존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부산시가 공개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공연, 교육, 홍보,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부산 오페라 하우스의 한 해 운영 예산은 151억 원입니다. 공연과 대관, 임대, 후원 등을 더한 자체 수입은 전체 예산의 40%인 61억 원. 나머지 60%인 90억 원은 부산시 등 공공지원금이 투입돼야 합니다. 부산 문화예술을 위해 한 해 동안 확보 가능한 예산은 얼마인지, 기존 미술관들과의 차별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 없이 부산시가 해외 유명 미술관 유치를 성급히 선언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미술관하고 어떻게 서로 상호 보완하고 또 상호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건가. 그래서 저는 부산시가
뽕피두 분관을 유치하기 전에 부산시의 문화정책은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부산시의 박물관, 미술관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서 어떤 중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부산 시민들의 문화향수와 문화예술 교육에 기여할 것인가. 퐁피두 분관 유치 선언에 앞서 부산시가 충분히 고민했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미술관의 분관이 부산에 들어오는 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 오페라하우스도 그렇고 또 우리 두 공공미술관도 그렇고 여기에도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가진 생각이 또 있을 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물론 퐁피두 해외 분관 유치 조건과 금액은 부산시 관계자가 얘기했듯이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산시의 계획대로 오페라 하우스의 퐁피두 센터까지 들어서게 되면 북항은 부산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존 미술관의 형편이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오페라 하우스 건립비와 운영비 확보도 만만치 않은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부산시의 퐁피두 유치 선언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오늘 우리 보도가 우리 부산 문화의 현실을 좀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퐁피두 분관 유치 사업도 어떻게 좀 제대로 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는 한 도시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품격과 내실을 갖춘 문화도시 부산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